자, 그래서 이제 농업혁명이 이제 그 12,000년 전, 뭐 길게는 13,000년 전쯤부터 농경 목축 생활로 전환이 됐다고 봐요. 그게 이제 이집트 문화가 시작됐다든지 그때가 한 파피루스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게 내가 기억하기엔 한 5,000년 이상은 된 거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려면은 이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그 많은 궁전 같은 기둥을 세우려면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과학이 발전이 됐을 때란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전환이 되다가 보니까 인구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하겠지. 그 전에 먹는 거에서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고 집단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안정되잖아. 그리고 밖에 가서 사냥을 하면서 맹수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월등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될 수 있는 원인이 결국은 먹이에 비해서 먹거리에 비해서 사람 수가 증가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벌어져서 머리를 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빙하기가 이제 끝난 시점쯤 되니까 온 땅이 풀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땅을 갈아 엎을 수 있는, 그 다음에 풀 같은 게 나는 데가 많으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양상이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라시아 빙하가 해빙이 돼가지고 이제 토양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기후가 습하고 따뜻하게 되니까 식물이나 곡물을 하여튼 뭐 키울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데 자연 환경이 굉장히 적합하게 돼가지고 됐고, 그래서 이제 농업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시점이 문명이 시작되고 질병 시대가 이제 결국은 시작된 거로 의학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죠. 군집 생활이라는 거가 이제 아까 얘기를 했잖아. 지배계층이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회가 좀 발전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나는 지금 사과를 재배하고 또 감을 재배하고 누구는 쌀을 재배하니까 쌀은 꼭 먹어야 하잖아. 그럼 내가 사과를 재배하면은 물물 교환을 했을 거 아니야. 넌 그 쌀 남으니까 나한테 줘. 대신 내가 이게 남으니까 너를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지배계층에서는 물론 이제 그거를 어느 이제 추수기가 되면 걷어들이겠지. 그러면서 지배계층끼리도 저걸 되니까 뭔가 처음에 약속을 할 거야. 추수 때 내가 저기 너한테 지금 나는 먹거리가 없으니까 쌀을 좀 미리 나한테 너 남으니까 줘라. 대신 추수 때 내가 쌀을 그만큼 주마.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는 뭔가 증거가 안 남잖아. 그러니까 돌덩어리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쇠붙이 같은 거를 가지고서 요만큼이 쌀 뭐 1kg다.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줄 테니까 이걸 달라.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거 가지고 쌀 하나의 값어치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이제 화폐가 됐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배계층이 많이 생기니까 중간 보스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 쉽게 설명하면. 근데 거기서 누군가 오야붕이 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서로들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뭐 별일이 다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통제를 시작하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나 경제,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사회 질서 같은 것들이 구축하게 됐어요. 지배계층이 대중을 가장 관심을 못 갖고 내 힘에 도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스포츠가 가장 좋은 방법이래.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로마 시대나 뭐 이럴 때 보면은 그 저기 격투기 있죠. 사람 죽이는 거. 그러면서 이제 레슬링 같은 게 생기고 권투가 생기고 이제 이랬잖아. 지금도 아주 인기 있는 야구나 축구 게임 있으면 난리가 나고
돈도 비싸게 해가지고 암표 사가지고 가가지고 열광하잖아. 근데 그 열광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그 뭐 남자들 여자들 춤추는 거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서 하여튼 묘하게 사회가 서로 어울리지만 감성적으로도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왔지만 군집 생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하고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잉여작물 생산도 결국은 사회 분화나 피지배 계층이 발생했다는 건 아까 얘기를 한 거고, 질병 양상도 사실은 못 먹어서 걸린 병들이 기아나 영양 부족이나 있다가 곡물을 이제 주로 해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 고기도 먹고 뭐 별걸 다 먹잖아. 그래가지고서 영양과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사회 지배계층 뭐 이런 게 하다가 보니까 사회가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 해서 한쪽이 세지니까 B라는 집단을 먹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우리가 맥힌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침략 정복들이 일어나가지고 해서 대량 살상이나 신규 세균 감염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관계 시설 등의 개발은 이제 이런 목축 농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이 물을 이제 많이 먹어야 살잖아.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라든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댐도 만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잖아.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바뀌게 됐죠. 안정적인 생활하고 이제 주거지들이 생기다가 보니까 출산율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배고픔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두워지면 이제 잠자야 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질병 전파는 결국은 농경 목축기의 감염성 질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 그 전까지는 교류가 없었잖아요. 한 가족만 있으니까 거기서 뭐 기생충이나 이런 건 있을런지 몰라도 외부에서의 세균이 옮겨올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다음 기생충 질환이야 뭐 거주지에서 흙이나 하여튼 대변을 통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물에 의해서라든지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물들을 목축을 하면서 키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1층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 대부분이. 그게 댐 같은 데서도 우리 생활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둥으로 띄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밑에다가 키우고 2층부터 사람이 살고 또 그 다음에 곡물 같은 것도 동물들이 와서 못 먹게끔 하기 위해서 위로 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변했어요. 그런 대신 동물과 한 가족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에 기생하는 병들이 감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상처가 뭐 여러 가지로 상처가 날 거 아니야. 근데 이거가 환경이 깨끗이 못하고 소독을 못하니까 상처 감염이라든지 해서 뭐 곰고 그러다가 보면 팔다리가 잘라야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몸 전체로 퍼지면 폐혈증이 돼서 사망한다든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이제 그 전에는 하여튼 먹는 거가 부실해 가지고 영양실조가 되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서 감염이 확 퍼져가지고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뭐 노인들은 뭐 예방 주사를 절대적으로 맞아야 한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조건에서도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의 원인이 뭐 나이 들어서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한테 영양실조면 그런 영향이 되죠. 선행 인류는 결국 현대인하고 유사한 생물학적인 방어 기전인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가 지금 우리한테도 비슷한 체계의 변화가 아직 못 왔어. 온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우리가 먹거리라든지 뭐 등등 변화에 익숙질 못하기 때문에 병들이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특정 유전학 변화는 최소한 수천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뭐 단기로 해서 한 10,000년 정도인 인류 문명 기간의 변화에 우리가 익숙질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현대 질환의 발병 원인은 선행 인류는 대부분 40세 이하에 사망을 했어. 사회 문화적인 방어 기전은 결국은 독소나 위험 요인들은 경험을 하면서 터득을 했겠죠. 옛날에.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전기기관 같은 게 발명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들이 공기나 뭐 여러 가지 오염 물질로 대두가 됐잖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익숙질 못해. 유전자가 결국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이제 그 남유인원부터 시작해서 호모사피엔스까지 되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잖아. 이런 변화된 생활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거는 경험을 못했죠. 그래서 적응을 못한 결과로 현대 질병들이 많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인류의 대이동도 10만 년 전까지는 이제 아프리카에 주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동을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8만 년 전쯤 드디어 이제 뭐 돌을 다룬다든지 집도 뭐 이렇게 야자입 같은 거를 하고 나무 이렇게 줄기 세워가지고 해서 하는 거라든지 사냥도 맨손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사람이 이빨로 동물을 물어뜯어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을까? 사자처럼 그런 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도구가 생김으로써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7만 년 전 정도가 현재보다 7, 8도 정도 낮은 빙하기였다 그러고 평균적으로 빙하기하고 간빙기의 차이는 5, 6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빙하기가 간빙기로 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왔겠지. 우선 빙하기가 되면 얼으면 바닷물이 북극해나 남극해에서 얼기 시작해가지고 하게 되면 해수면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의 식량 자원이 부족을 했다가 동토의 땅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명 사회가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5만 년 전에 낚시나 의복을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도 한 5만 년 전엔 동물하고 똑같이 벌거벗고 살았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하고 물고기까지 먹게 되니까 잡식성으로 가장 잔인한 동물이 됐고, 추운 기후에서도 이제 생존이 가능해졌죠.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15,000년 전이 3만 년 전부터 시작한 빙하기 쇠퇴가 드디어 이제 간빙기가 제대로 돼가지고 기온이 상승하는 바람에 우리가 저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피부색 얘기했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피부색을 결정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을 못하니까 피부가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가지고서 이제 피부가 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외선 자체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기여를 하죠. 이게 비타민 D는 먹는 거로 별로 섭취 가지고는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안 돼. 아주 약해. 그래서 하루에 한 15분에서 보통 한 20분 전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사광선을 하루에 쬐는 게 비타민 D의 하루에 필요한 양이 충분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햇볕에 나가서 매일같이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있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면 좋고, 자외선이 저강도인 고위도 지역에서는 결국은 피부가 멜라닌이 색소가 감소하니까 하얘질 수밖에 없었고,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이제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저게 돼서 검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포유류의 뇌는 햇볕에 덜 받아야 좀 살아남을 거 아니야, 뜨거운 걸. 그래서 이제 머리털이 남아 있는 거지. 고온에 민감해서 털이 감소가 되니까 그 여러 가지. 그런데 머리가 남아 있는 거는 머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땀샘 증가는 결국은 털이 감소하다 보니까 체온이 내리는 인체 기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땀을 외부로 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지, 발산시키면서. 자,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사이에서 인간 간의 이제 적응은 결국은 더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길어졌지. 슬림해지면서 팔다리가 굉장히 길어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우선 땀을 많이 배출을 해야 하니까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햇볕을 넓게 받는 것보다 좁게 받아야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결국 고온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발산을 하고 체표 면적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긴 팔다리, 엉덩이도 좁고 가슴도 좁고 넓은 어깨를 갖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표 면적은 줄어야 하지만 활동량은 굉장히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햇볕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머리들이 곱슬곱슬해가지고 살 속으로 파고들어. 흑인들 보면은 진짜 곱슬, 저거는 몸 전체가 다 곱슬이야. 음모도 곱슬곱슬해가지고 살로 파고들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이 기름하면서 좁게 그렇게 되고, 체온 저거를 땀을 많이 내보내려니까 결국은 체표면의 혈관이 굉장히 확장이 되겠지. 우리는 열 발산을 덜 하면 소름이 끼치잖아. 그게 혈관들이 축소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혈압을 유지해야 하니까 혈관은 확장됐는데 혈압을 유지하려면 심장의 수축력이 세야 될 거 아니야. 많이 들어오면은 덜 세도 되지만 그쪽에서 이완이 돼 있으니까 거기 정체돼 있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하니까 빨리 해야 하잖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수분 저장소인 체지방은 감소가 되니까 골격근, 근육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파워 있는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마라톤, 단거리 이런 것들, 농구라든지 흑인들이 잘하는 운동이 있지. 동계 스포츠나 이런 걸 흑인들 잘 못해. 그러니까 순간적인 파워를 다루는 거는 흑인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러고, 또 흑인 남성들은 딴 백인이나 동양 남성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달리기, 권투, 농구 같은 데 실력을 발휘하고, 수영 선수 흑인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방이 좀 적당히 있으면서 근육이 발달해야 물에도 잘 뜨고 그러거든. 이게 질병과 관련된 저항성은 인종 간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적극도 근처의 흑인들은 말라리아에 덜 걸려요. 왜냐하면 겸상세포 돌연변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항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걸려요. 생물학적인 차이하고 환경적인 차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하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서로 상호 조응하면서 변화해 왔고, 그래서 여기에 적응한 결과로 인종 간의 차이가 많이 생겼다. 질병 발생은 유전자가 변화한 생활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인종 간의 질병의 발생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추운 기후에 노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인 백인에 비해서 아프리카 흑인이 저기 그 추운 지방에 오면은 고혈압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져.
그래서 미국에 와 있는 흑인들이 아프리카 흑인에 비해서 비만형들이 굉장히 많지. 그게 그러면서 만성 질환이 많아가지고 물론 경제적으로도 백인보다 못하기도 하지만 평균 수명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게 결국은 유전자가 더운 기후 환경에 더 잘 적응되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 추운 지방에 또 사계절이 있는데 오니까 못 견뎌서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화해 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이제 아까 그 보여준 이유가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이러는데, 술 같은 경우도 백인이 우리 동양 사람에 비해서 덜 취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유럽 사람들은 석회질 물을 먹으면 탈이 난다는 걸 생활 습관에서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맥주나 포도주를 물 대신 음용을 하다가 보니까 알코올에 이겨낼 수 있는 체질이 형성이 돼 있어. 근데 우리나 일본 사람들은 물이 맑고 좋은 물이었거든. 그래서 물을 저거 했지 술을 별로 안 먹었어. 그러다가 보니까 술에 대한 과민 반응이 그렇지.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했잖아. 금주가 성경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술을 못 먹게 했어. 도박하고 술 때문에 해롱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거를 알고 한 게 아니라 술을 못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우유도 마찬가지야. 그게 락타제에 견딜 수 있는 체질이 우유를 상용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우유를 안 먹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먹으면 설사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립 유전자의 차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전자 발생 변이는 뭐 전에 얘기한 데서 많이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DNA나 RNA의 어느 부분에서 일부 변화가 와가지고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변화가 오는 거는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면 돼요. 질병에 대해서 유전자 설명이 약한 이유는 사실은 유전자가 아까 한 3만 개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만성질환하고 연관된 유전자 변이는 한 1200개 정도가 뿐이 발견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전자만 가지고는 아직은 이런 질병에 대해서 다 유전자의 변이에 관계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 그래서 이제 약 한 5% 이하의 질병에서만 유전자 변이로 아직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키도 집안 내력의 관계가 사실은 없다 그러지. 옛날에는 시집장가 갈 때 특히 남자들은 키 적으면 결혼 조건에서 여자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했잖아. 지금들은 아니야. 근데 옛날에 굉장히 심했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유전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라. 근데 나도 우리 사남매지만 내 둘째 여동생은 한 1m 70 정도 돼. 그러면 70 넘은 여자가 그렇게 되면 그때 굉장히 큰 여자죠. 막내 동생도 크고. 그러니까 다 집안이 키 작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 우리 집 사람이 나보다 적어. 근데 우리 딸 둘은 큰 아이는 한 1m 70 정도 되고 작은 아이도 한 1m 62는 돼. 그래서 우리 둘이 용 썼다고 농담하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유전자 변이로 모든 거를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는 아직은 과학적으로 아니다. 일부다. 그러니까 암도 뭐 다 얘기를 할 때 유전적으로 암 체질을 가지고 있다. 한 5%에선 맞아. 그러니까 이모가 유방암에 걸려 가게는 내가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남보다 높은 건 맞아. 끝냈어요. 그래요. 수고들 했어요. 네.